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단리와 복리,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GPT한테 물었습니다. 투자란 자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이나 자원을 사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적 이익을 얻거나 장기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재무적 이익, 당연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장기적인 성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리적인 효과를 이제 뒤에서 말을 할 텐데요. 자, 먼저 단리와 복리를 간단하게 구분 지어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은 각각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자격증 따실 건 아니니까,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시고, 오히려 위에 요 한자, 요게 홀단자를 씁니다. 홀단자, 홀짝 할 때 홀단자, 홀단자. 그래서 이게 단순한 이자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복자는 다시 복자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붙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한자 부분을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리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한다 그러면 원금 곱하기 이자율, 그 다음에 기간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복리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1년 차가 똑같은데 2년 차 같은 경우는 원금에 1년 차에 이자가 붙었을 겁니다. 그거를 합쳐준 다음에 뒤에는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제 복리 계산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대한 걸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걸 쉽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적금을 은행에서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적금을 여기서 했다. 그렇게 되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뭐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했다. 3년짜리가 마찬가지로 했다. 그러면은 3년차까지는 단리와 복리가 구분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3년 만기가 됐는데 그 이후로 가게 되면 복리 효과는 계속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복리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복리 효과를 투자를 통해서 누리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예금이나 적금 계산기라고 치면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활용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국은행연합회라는 데 들어가시게 되면 각 은행, 지방은행도 다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위에 지금 이게 2월 28일자 기준으로 제가 이제 검색을 했던 거고요. 이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에 뭐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데 대충 한 중간대 개념으로 한번 예시를 잡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적금을 월 100만 원씩 계산을 한번 예시를 들었습니다. 연이로 3년 동안 당연히 단리겠죠. 단리로 3.5%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과세가 되겠죠. 세법상 일반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원금은 그러면 일단 3,6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씩 36개월이니까 3,600. 그리고 이자소득세, 지방세 포함해서 15.4%를 떼니까 이렇게 떼고, 최종적으로 3년 후에 수령액은 약 3,764만 3천 원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600만 원을 넣고 그러면은 3년 시점에 3,764만 3천 원을 이제 받는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면 이자 차액은 세금 후에 164만 원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을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물레방아라는, 아까 제가 단리와 복리를 설명드렸는데 물레방아 저축이라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까 만약에 1년짜리 만기 시점에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재투자하고 또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면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재무설계에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없던 돈이 생기면 갑자기 어디에다 또 돈을 쓸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레방아 저축을 꾸준하게 원금을 그대로 하는 것들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 하락 추세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레방아 저축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7위의 법칙, 이게 복리 효과를 말씀을 드릴 때 요거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우십시오. 이거는 72만 외우시면 됩니다. 72. 그래서 이제 72의 법칙이 뭐냐면 잘들 아시겠지만 투자 수익률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금이 2배로 늘어가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72 나누기 2%다. 금리가 2%짜리라 그러면은 36년이 걸리나요? 예, 36년. 그 다음에 만약에 72로 만약에 8%, 뭐 주식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8%로 그러면 가게 됐다. 그러면 9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몇 퍼센트 차이가 내가 돈을 더블로, 원금을 2배로 늘리는 기간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의 금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제적인 화폐 가치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저축하는 게 안정성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투자, 뭐 주식이든 펀드든 변액보험이든 투자를 했을 때 그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큰 거겠죠. 예,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거지, 그거를 위험하다라고 느끼시면 안 되고, 정기예금은 그러면 안전하냐? 예, 안전하지 않습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 아까 단리로 3.5%를 가정을 했었죠. 앞에서. 자, 3년 후를 하게 되면 아까 세후, 예, 세금을 띠는 위해 3,764만 3천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느꼈을 때는, 이자가, 그래도, 100여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플러스가 낮다라고 체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물가상승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자, 물가상승률, 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봤을 때, 요게 작년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6%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물가는 조금 더 높았겠지만, 일단은 뭐 통계치로 3.6%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이게 3,600만 원의 가치를 이 프레젠트 밸류입니다. 3,600만 원의 가치를 아까 3.6%니까 1.036에 3승, 예, 3년이니까 3승을 하게 되면 화폐 가치는 4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인플레이션의 실질 가치를 본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도 지금 3년이죠. 위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3년, 여기서도 3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단리와 복리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 제가 위에 지난번에 제가 돈의 의미와 속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측면에서 꼭 이런 거 상담을 아마 못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다 상담할 때 쓰기 때문에 위에 카드를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돈의 의미와 속성 한번 꼭 보셔가지고 재무계획 잘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조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판매가 좀 많이 됐죠. 제가 법규상 특정 회사라던가 상품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변액연금인데, 요게 노후에 쓰는 이제 변액연금인데, 뭐 단리 뭐 5%를 뭐 픽스 시켜준다, 뭐 보증을 해준다라는 개념이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들이 보통 복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업비라든가 위험보험료, 뭐 신계약비 이런 것들을 초반에 뭐 떼는 거는 뭐 동일하지만 보통 복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험 상품에 단리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개념, 저축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변액보험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주식에 오히려 수익률을 좀 가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상품인 건데, 아마도 이런 상품들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시면 이거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보증을 해준다라는 건 뭐냐면, 보험사에서 어떤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 채권 비중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예, 채권 비중도만 높여가지고는, 예, 변액보험 수익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재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단리, 복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금융권에서 여러분들을 저는 속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약간 연막을 쳤을 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담리, 복리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똑똑한 저는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정보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소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